마너로는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었고 것프리로서도 새로운 가족 낸시랑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둘 다 행운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설명하면서도 인용해서 잠깐 나왔는데 근데 이게 이제 어머 다 잘됐다 이렇게 하고 끝내기엔 약간 찜찜한 구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과의 법칙은 무시하고라는 인용에서 나왔죠. 것프리의 경우는 사실 어머 이렇게 넙죽 착하게 살다 보니 좋은 일이 생겼네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또 얘기하면서 잠깐 했지만 사실 사우스 마너는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는 게 맞는데 것프리는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가족을 외면하면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사성이 둘 다 새로운 삶의 새로운 면이 열린다는 새로운 단계가 들어선다는 건 같고 그것이 이제 우연히 자기네들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운으로 했다는 건 맞고 사일러스 마이너에게 큰 행운인 것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뭔가 찜찜하게 깔려있죠. 잊어버릴 수 없게 작가가 깔아놨어요. 그래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거의 짧은 페이퍼인데요. 그래도 되게 대칭 구조로 시작해서 여러분 두 개를 사일러스 마너와 것프리를 대조하는 거 잘 보셨죠? 처음에 한쪽에서는 행운 같고 한쪽은 불운 같지만 결국 이게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냐를 다르게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게 거꾸로 가서 이쪽으로는 사일러스 마너는 불운 같지만 행운처럼 작동하게 되고 것프리는 반대로 행운이었지만 불운까지는 아니라도 약간 그래도 찜찜하게 가는 것을 잘 봐줬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에피가 등장한 걸 가지고 첫 번째는 행운이라고 딱 시작했고 두 번째 사람은 불운이지만 행운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설명했어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피가 나타난 게 불운인지 행운인지. 근데 둘 다 확실한 건 이제 운자가 들어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두 사람 다 이 결과를 에피를 얻기 위해서 뭔가 한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가만히 살다 보니까 갑자기 닥친 일인 거예요. 이 두 사람에게 에피가 갑자기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쵸. 것프리는 약간 다를 수 있죠. 인과의 법칙하면 자기가 이제 결혼해서 낳은 딸이니까 것프리는 책임을 사실 져야 되는 입장이고 이렇게 살다가 본 이런 일도 있네라고 하면 사실 안 되는 건데 마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일러스 마너는 진짜 자기가 아무것도 이걸 얻기 위해서 에피를 얻기 위해서 한 게 없는데, 그죠? 둘 다 그래서 공통점은 얘기를 잘 해줬지만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한테 닥친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것프리는 사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도 수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당한 일인데 거기에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이 사건의 의미가 바뀌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명 더 들어볼게요. 되게 여기도 대칭 구조를 되게 잘 봐줬어요. 그리고 특히 처음 에피가 등장했을 때 나타나는 그 반응에 구체적으로 집중을 했죠. 되게 잘 봤어요. 마너는 못 알아봐요. 애인지도 못 알아봐요. 그죠? 금화인 줄 알아요. 반면 것프리는 자기인지 바로 알아봐요. 본지 몇 달이 지났다고 나와요. 그런데도 추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내 딸인가 이런 게 아니라 보는 순간 딸이라고 알아봐요. 그게 대조되는 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게 지금 잘 얘기했듯이 사일러스 마너는 아버지처럼 애를 이렇게 보살펴 주는 데 비해서 것프리는 어떻게든 얘를 recognize 하지 않으려고 딸이라고 인정받지 않은 자기랑 연결짓지 않으려고 있는 고리를 끊어버리려고 노력해요. 출발 지점이 완전히 다르고 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잘 얘기해줬지만 사일러스 마너는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미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아버지가 되고요. 것프리는 아버지였는데 상관없는 사람으로 떨어져 나가죠. 잘 봐줬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사일러스 마너가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그 말을 기다리다 못 알아봤다는 점도 잘 봐줬고요. 근데 애인 걸 봤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제이미 워든이를 가까이서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정확하게 그래도 보는 사람이잖아요. 가까이서 봤을 때는 편견을 계속 유지하지 않았어요. 훔쳤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서 보고는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라고 바로 사과했잖아요. 가까이서 보면 제대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를 가까이서 보고는 제대로 봐요. 뭐가 필요한지도 보고요. 물론 신발이 왜 불편한지 이런 건 좀 늦게 알아차리지만
그래도 뭐 자기가 안 먹던 설탕까지 덜어서 애를 보살펴 주잖아요. 그래요. 한 명만 더 볼게요. 지금 되게 중요한 걸 지적했는데 에피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애가 혼자 기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점에 대해서도 보이는 반응이 완전 다른 거죠. 특히 것프리가. 그래서 것프리가 지금 얘기 잘해줬지만 그래도 좀 우유부단하고 월락 던지가 나쁘게 나오니까 그래도 걔에 비해서는 좀 낫다는, 그리고 또 잘생겼다고 그러고 마을에서 평판도 괜찮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가져왔던 생각이 얘 봐라 이렇게, 예, 이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환상도 깨지는 순간이 생겨요.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사실 아까 얘기 잘해줬지만 애가 애를 안고 왔는데 아니 애 엄마는 어쨌길래 제가 갑자기 여기 나타났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은 이거만큼도 없잖아요. 예. 그 죽었기를 바래요. 그리고 소식을 엄마가 누가 여자가 죽은 것 같다는 사일러스 말하는 순간 안 죽었으면 어떡하나 걱정이에요. 그죠? 그 도덕성이 어느 정도 수준의 도덕성인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사일러스만은 우리가 봤지만 그리고 지금도 얘기했지만 금화에 완전 그 집착하는 그 너머를 못 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애가 눈앞에 있으니까 금화가 아닌 줄 아는 다음에는 그 아이를 돌보고 그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예, 도덕성, 예, 그 사일러스 모아나가 마을에서 평판도 나쁘고 고립돼 있던 인물이고 돈만 밝히는 인물이고 이랬는데 오히려 이런 사건이 퍼지니까 대조적으로는 도덕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 명은 자기 완전 이기적이고 한 명은 그래도 아이를 케어해야 되겠다는 걸로 바뀌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근데 아직 안 나온 생각이 나에게 있다. 중요한 점인데 지적이 아직 안 됐다. 하고 용감하게 손을 들어서 읽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요. 언제든지 하셔도 돼요. 제가 이걸 처음부터 사람을 지적하지 않은 이유는 원래 누군가를 딱 지적해서 하면 다른 사람들은 안 해도 된다거나 하기가 좀 싫어져요. 그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더 좋은데, 예, 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하세요. 그래요. 우리 조금 봅시다. 11과를 지난번에 우리가 다는 안 보고 그냥 대강 요약만 하고 넘어갔는데 몇 군데를 잠깐만 보려고 해요. 여기 보면 미세스 킴버 설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Mrs. Kimball was the squire's sister as well as the doctor's wife. 여기까지 뭐 해서 어렵지 않죠? squire의 누이면서 의사의 부인이었고 a double dignity with which her diameter was in direct proportion. 여기 해석되셨어요? 여기 지금 지주 스퀘어의 누이자 의사의 부인이고 double dignity 요거를 가리키는 거겠죠? 동격 with which her diameter was in direct proportion. 그녀의 반경이 그녀의 지름이, 예, 비례했다. 정확하게 비례했다. double dignity랑. 그러니까 두 가지 지위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스퀘어 내에서 그 안주인 역할을 그래서 하고 있어요. 안주인이 없으니까. 미세스 캐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지위가 두 개였고, 그래서 두 겹의 지위, 이중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이중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거에 걸맞는 proportionally 걸맞는 diameter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뭐 어떻다는 얘기예요? 네. 그죠? 뚱뚱했다는 얘기예요, 아줌마가. 네. 네. 지위에 걸맞게 품위 있게 이렇게 반경이 넓으신 거예요. 이분의 존재감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뒤에도 나오지만, 예, 살이 많이 찌신 거예요. 그 나중에 우리 읽은 부분에서, 오늘 읽은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닥터 킴볼이 애를 자기도 좀 키우고 싶었을 때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젊었다면 에피를 내가 키우고 싶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근데 지금은 애가 불구덩이로 뛰어가도 난로가로 뛰어가도, 예, 못 잡는다. 우리 부인이 소리만 지르지. 예, 그런 얘기하는 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연세가 드시고 이렇게, 예, 예, 해석이 안 되셔서 여러분 안 웃긴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데. 다 찝어보세요, 여러분. 예, 미세스 캠버. 그래요. 확인하길 잘했지. 그다음에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서
여기 낸시에 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가볼게요. 아이고. 여기가 어디냐면 76페이지인데 그 미스 건스가 그러니까 나름 읍내 도회지 완전 대도시는 아니지만 그 도회지에서 온 새로운 인물 미스 건스라는 그 아가씨들이 생각하면서 낸시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뭐 되게 예쁘긴 예쁜데 이제 흠 잡느라고 머리 크롤도 좀 그렇고 뭐 손도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손은 일하는 손이라 이 아가씨가 이렇게 막 곱고 장갑 끼고 하얗고 이런 손이 아닌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흠 잡는 게 사투리를 쓴다는 거, 그죠? 우아하지 못한 말을 막 쓴다는 거를 이제 미스 건스가 보면서 이제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장면에서 이제 나레이터가 끼어 들어와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There is hardly a servant maid in these days.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되게 명심하고 보고 있지만 과거의 이야기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독자들, 우리가 19세기 중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의 시대. 에는 servant maid, 하녀라고 할지라도 who is not better informed than Miss Nancy. 낸시 정도, 미스 낸시 정도 못 배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녀들도.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Yet she had the essential attributes of lady. 근데 이제 배운 건 좀 떨어져도 계산하고 이런 거 못 배웠다는 얘기가 나와요. 위에 이제 그 장부 정리하고 이런 걸 잘 못할 것 같은, 산수를 잘 못할 것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좀 배운 건 좀 떨어져도 이제 lady, 양반집 마나님으로서의 그 특징들이 있었다는 거죠. High veracity, delicate honor in her dealings, deference to others, and refined personal habits. 이건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죠? 해석 안 되는 건 없죠? 우아하고 다른 사람들 존중하고 뭐 이런 것들. At least these should not suffice to convince grammatical fair ones that her feelings can at all resemble theirs. I will add that she was slightly proud and exacting. 무슨 얘기냐면 뭐 이렇게 레이디 같았다. 미스 낸시는 배운 건 좀 없어도 레이디 같았다. 그 지체 높은 집 아가씨 같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설명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요거 갖고 뭐 저 정도는 놔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까봐 몇 개 더 더해주는 거예요. 그 정도는 만만하다고 생각할까봐 뭐 비슷할 거라고 나랑 비슷한데 뭐 이렇게 생각할까봐 I will add that she was slightly proud. 이제 그러면서 더하는 게 약간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가요. 약간 교만했대요. And exacting. 자기 뜻대로 좀 해야 되는. 이래라 저래라 딱 땡땡땡거린다는 거죠. And as constant in her affection toward the baseless opinion as toward an erring lover. 그 뭐죠? 근거 없는 의견이나 실수하는 애인에 대해서 constant in her affection. 지속적으로 애정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논리적이지 못했다는 얘기를 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좋아했다 하면 그냥 쭉 좋아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baseless opinion은 뭐 그렇다 쳐요. 대강 있을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미신적인 거라든지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자기가 그 생각에 박히면 잘 안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편견이 한 번 들어가면. 그건 그렇다 쳐요. 근데 여기 erring lover가 들어갔네요. 그죠? 우리가 알기로 이 아가씨가 누구랑 연애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여기 행동이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청년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죠? Godfrey, erring lover가 누구겠어요? Godfrey,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넣어주고 지나가는 거예요. 한 번 이 아가씨는 한 번 이렇게 마음이 가면 탁 이렇게 못 자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거스프레에 대해서 되게 냉정하게 굴고 있지만 사실 어쨌든 좀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중에 우리가 아직 안 읽었지만 파트 2에 가서 거스프레랑 이제 결혼하고 다 그런 다음에 그래 어쨌든 이렇게 그래 뭔가 실수를 발견해도 자기 남편한테서 이렇게 이혼하자 막 이럴 여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이제
조지 엘리엇이 잘하는 게 이렇게 설명도 잘 넣어주고요. 근데 계속 설명하고 하면 지루하잖아요. 바로 보여줘요. 그 낸시가 어떤지 정말. 그래서 뒤에 보면 여러분 이건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얘기를 했으니까 꼭 볼 필요 없는데 이 그 드레스에 대해서 프리실라 우리 얘기했잖아요. 프리실라는 좀 못생긴 언니라서 여기 크림색, 하얀색, 실크색을 입으니까 누렇게 떠 보인다 나 이러면서 뭐 이거 그래 네 맘에 드냐 기집애야 막 이러니까 이제 언니 내가 언제 언니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이제 프리실라가 웃으면서 진짜로 기분이 막 상해서 막 싸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뭔 소리냐 너 애초부터 이거 하고 싶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낸시가 자기 뜻대로 해야 되는 아까 exacting 한다는 거 그죠? 약간 proud하고 exacting 하다고 나왔죠. 그게 이게 예로 바로 볼 수 있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프리실라가 하는 얘기예요. 중간에 보면 78페이지 중간에 보면 There you go again. You'd come round the same thing if one talked to you from Saturday night till Saturday morning. It will find fun to see how you will master your husband and never raise your voice above the singing of the cattle all the while. I like to see them mastered. 무슨 얘기냐면 프리실라가 낸시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이래갖고 자기 뜻을 관찰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저건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같은 얘기를 또 하고 해서 자기 뜻을 의지를 관찰하는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프리실라는 이제 뭐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뜻대로 하기로 뒀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제 재밌을 것 같다. 네 남편을 네 뜻대로 하는 걸 보는 게 재밌을 것 같다. 목소리가 물 끓을 때 주전자에서 나는 소리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네 뜻대로 남편을 네 맘대로 하는 거를 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I like to see the man mastered. 누가 주인이 뒤바뀌어서 되게 master of the house 남자인데 남자가 이제 말대로 따르는 거죠. 뜻대로 따르는 거죠. 주인이 이제 낸시가 되는 걸 보고 싶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걸 보면 그러니까 좀 사실 정말 이상적인 여성성은 아닌 거거든요. 이 시대 정말 이상적인 여성은 고분고분한 여성이거든요. 순종적인 여성. 근데 우리가 또 봤잖아요. 요거를 좀 자기 뜻대로 해주는 사람을 바라는 자기를 통제해주길 바라는 남성을 하나 봤잖아요. 그죠? 뭐가 이렇게 아구가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 보이셔야 돼요. 조지 엘리엇이 이렇게 해석을 다양하게 내비려두고 여지를 두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걸 보면 거프리랑 딱 맞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잘 읽고 계신 거예요. 조지 엘리엇이 원하는 대로 읽고 계신 거예요. 그죠? 둘이 되게 잘 맞는 짝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봤지만 요 뒤에 나오는 부분 우리 낸시가 그렇게 막 허영심이 1도 없는 여자는 아니라는 거, 그죠? 펄러의 그 응접실에 들어가면서 이거를 내가 이걸 포기했지. 약간 이렇게 으쓱 약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 제가 살짝 언급했는데 그냥 나중에 찾아보는 거 잊지만 마세요. 가로 열고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첫 번째 댄스가 워낙 중요하다고 그랬고 아버지가 막 너 아직도 신청 안 했어 막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게 됐더니 낸시가 다른 사람 앞이고 그러니까 오냐 해주면서 그래 하자 그러면서 가로 열고 If Mr. Godfrey found it any hopes on her consenting to dance with him, he will soon be undeceived. But there was no need for her to be uncivil. 그러니까 스스로 변명하는 거예요. 이 거프리랑 첫 번째 댄스를 같이 추구로 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변명하는 합리화시키는 장면이죠. 내가 뭐 이후 뭐 이 남자랑 더 어떻게 엮어질 일은 없을 거지만 예의는 차려야 되니까 이렇게. 근데 이걸 한 번 다시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랬죠. 이걸 왜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짚어줘야 되나 생각해 보면 뭔가 감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예, 86페이지 가서 중간에 여러분 그것도 보면서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귀족들이 춤추는데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잖아요. 마을에서 좀 그래도 좀 존경받는 사람들이 마을에서 좀 그래도 인정받는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특히 미스터 메이시가 이렇게 막
뭐 어떻게 생겼고 저렇게 다리가 곧고 뭐 어깨를 폈네 꼭 폈네 뭐 이렇게 평론하는 거 그죠? 그리고 좀 좋아하는 사람 아가씨들은 되게 예쁘지. 아가씨들은 뭐 다 가리고 있는데 무슨 뭐 몸매를 어떻게 평가하냐. 나는 여자들은 상대 안 해. 막 미스터 메이슨은 그래요. 뭐 거기가 약간 요새로 치면 연예인들 보는 것 같이 하고 있다는 거 느끼셨어요? 예. 나는 누가 예뻐 나는 걔가 예쁘더라 뭐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그 뭐 거기서 뭘 보셨으면 좋겠냐면 계급 차이 계급 위쪽 계급과 아래쪽 계급들의 관계가 그렇게 딱 상명하복 이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 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귀족들이니까 특권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춤추고 얘네들은 구경하고 있지만 막 보통 평민들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다고 막 우리 주인이니까 멋있고 뭐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네, 이렇게 그 마치 우리 연예인 보듯이 그 이미지를 소비하듯이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낸시로 와서 지난번에 제가 봤지만 낸시의 옷이 치마가 찢어져서 비상사태라서 이제 그 옆방으로 조용한 방으로 거스리가 데려다 준다. 근데 둘이 있기 싫으니까 아가씨가 괜찮다 나 여기 서 있겠다 그랬더니 너 데려다 주고 내가 나갈게. 그랬더니 이제 that was an agreeable proposition. 딱 그렇게 하면 좋은 거죠. 사실 옷 찢어졌는데 거기에 서 있기도 그렇잖아요. 민망하잖아요. And just what Nancy desired. 그게 딱 자기가 원했던 거예요. Why then was she a little hurt that Mr. Godfrey should make it? 기분이 조금 상했어요. 두고 간다니까. 그죠? They entered and she seated herself on the chair against one of the card tables and as the stiffest and most unapproachable position she could choose. 뭐 어떻게 앉으면 이렇게 앉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최대한 뻣뻣하게 가까이 못 오게 이렇게 딱 자세를 잡고 앉았는데 그 사이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낸시의 속마음은 약간 다를 수도 있겠다는 게 들어오고요. 여기 또 아래 보면은 조지 엘리엇이 잘하는 게 그냥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 같은데 사실 캐릭터들의 속마음들이 딱딱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Oh no sir, I don't mean to say that ill-natured at all, said Nancy, looking distractingly prim and pretty. 이렇게 대답하는데 됐어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데 막 그 대답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예쁘게 보인 거예요. 누구한테 그렇게 예쁘게 보였겠어요? 거프리한테 그렇게 보인. 거프리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막판에 나온 얘기 여러분 보셨겠지만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정말 무관심한 것보다는 그래도 싸우는 게 낫죠, 여러분도? 그런가요? 누굴 좋아하는데 자기한테 완전 무관심한 것보다는 그래도 자기한테 그래도 화라도 내는 게 낫나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왜냐면 그 장면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낸시한테 어떻게든 싸움을이라도 좀 걸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프리실라가 들어와서 망하죠. 그죠? 그래서 나가야 되겠지 막 이렇게 눈치를 봤는데 언니분은 약간 또 이제 무신경한 분이라서 나 상관없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거기 남아 있거든요. 거트리가. 그게 11과 마지막 부분이에요. 거기서 이제 또 재밌는 건 거트리가 전형적인 거트리라는 거. 에라 모르겠다 한다는 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일단 여기 있고 싶으니까 여기 있어야겠다 한다는 거.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11과 마지막 됐고 12과 이제 가면 여러분 다 알겠지만 12과 시작하는 부분에 또 대조를 이거 읽으면서 되게 하셨나요? 조지 엘리엇이 대조 대칭 잘 쓰는 건 아시겠죠? 대조되는 거 느끼셨어요? 바로 위에서 거스리는 에라 모르겠다 내일 일이라 어떻게 되겠든 이쁜 아가씨는데 있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끝났는데 바로 위에 그러고 있는 거스리를 향해서 그렇게 숨기고 싶어 했던 부인이 다가오고 있어요. 눈보라를 헤치면서. 그리고 거스리네 파티 막 나왔잖아요. 맛있게 먹고 이쁘게 입고 춤추고 마을 사람들까지 심지어 대접해갖고 거기 앉아서 구경하고 따뜻하고 이렇게 번화하고 화려하고 이런 이미지인데 누더기를 입고 추운데 혼자서 애를 안고 이보다 더 애처로울 수 없이 이 여자가 거스리에 대한 앙심으로 보복해 주겠다. 너만 즐겁냐? 막 이러면서 오고 있어요. 극적인 대조. 그다음에
여기 여러분 해석은 되셨겠죠? 멀리가 왜 이렇게 뭐 인생이 이렇게 지금 불행한 이유라고 정확한 한 가지 이유라고 너레이터가 찝어주는 게 있어요. 물론 남편이 케어를 안 해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정확히 딱 멀리도 사실은 알고 있는 멀리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이유 딱 하나. 마야. 아편 때문이라고 찝어요. 여러분 19세기에 아시죠? 아편 전쟁은 아시죠? 중국이랑 아편 전쟁하고 그런 거. 그 전에 아편이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편쟁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흔하게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불법적인 막 어둠의 경로로 요새 마약을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인생이 정말 비참한 거예요. 못 살수록 아편을 많이 한 게 잊고 싶어서 힘들어서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다고 하고. 예술가 중에 시인 중에 아편쟁이 되게 많아요. 또 예술적 영감을 하려고. 어쨌든 그렇게 나오고 여기 제일 아래를 이제 그러니까 화자가 얘기하기로는 아편이 원흉이에요. 근데 여기 딱 또 나오는 게 그 바로 위에 나오는 거 멀리가 근데 자기도 속으로는 사실 알지만 거스프리를 미워했다, 거스프리를 원망했다라고 나오면서 이제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나레이터가 Just and self-reproving thoughts do not come to us too thickly. 그러니까 공정하고 스스로를 꾸짖는 그런 생각은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잘 들진 않는다, 깊이 들진 않는다는 얘기죠. Even in the purest air and with the best lessons of heaven and earth. 공기가 맑고,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하고 그 다음에 땅과 하늘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훈을 받고 그런 교육을 받고서도 사실 나를 원망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든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생겨먹은 거죠. How should those white-winged delicate messengers 이게 뭔지 해석되셨어요? 이 섬세하고 흰 날개를 가진 메신저들이 make their way to Molly's poison chamber. 멀리의 독을 먹은 포이즌 챔버에 어떻게 올 수 있었겠냐? 다른 말로 하면 just and self-reproving thoughts예요. 멀리가 어떻게 지금 약을 해갖고 해롱거리는 멀리가 어떻게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그죠? Inhabited by no higher memories than those of a barmaid paradise of pink ribbons and gentlemen's jokes.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봤으면 하는 게 포이즌 챔버 이게 이제 멀리의 정신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기억이 어떤 정도의 기억밖에 없냐면 barmaid였나 봐요. 술집 이제 종업원이었나 봐요. 근데 paradise of 그 barmaid가 제일 좋은 기억. 술집 여종업원의 천국은 핑크 리본이랑 gentleman's joke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홍색 리본이 귀하던 때긴 해요. 이렇게 막 우리처럼 막 장신구를 쉽게 살 수 있는 때가 아니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래봐야 우리 봤잖아요. 낸스는 크림슨 실크 가운을 입는 실크 드레스를 입는데 이제 이 아가씨는 기억에 제일 좋았던 기억이 그죠? 분홍색 리본이랑 그 술집 찾아오신 남자 손님들의 농담. 뭐 몰리 예쁜데 뭐 이런 거였겠죠. 오늘 예쁜데 뭐 이렇게 돈 벌어서 핑크 리본 사고. 그 정도가 그게 제일 행복한 메모리, 그게 제일 좋은 기억인 이 아가씨 정신세계에 어떻게 공정한 판단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걸 보는 이유가 이 비슷한 논리를 몇 번 우리가 들었거든요. 경험에 의해서 한 사람의 상상력과 판단력이 좌우된다는 걸 몇 번 이 화자가 얘기했어요. 경험이 제한적이면 거기에 제한을 받는다는 거 몇 번 얘기했어요. 그죠? 더 좋은 걸 상상할 수도 없고 여기에 가보면 더 바른 판단을 내릴 수도 없다. 이거를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과거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19세기 중반 영국 독자들이 볼 때 이게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지만 책을 읽는다는 건 간접 경험이에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의 상상력과 한 사람의 판단력에 이성과 감정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몇 번이나 강조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리고 거기 그 리스폰스 페이퍼를 읽어준 사람들이 정말 잘 지적해줬어요. 여기 보면 사일러스 마너가 문을 열고 있다가 약간 그 발작처럼 이 사람의 의식이 없어지는 때가 있었죠. 그때 이제 아기가 들어왔어요. sightless eye라고 여기 나와요. 못 보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돈이 혹시 올라나 뭐 그게 딱히 올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대강 희미하게 기억하고 그냥 기대 알 수 없는 기대가 약간 있으면서 문을 열고 있을 때 그 약간 발작이 와서 가만히 멈춰 있었고 근데 그게 오기 전에도 자기를 향해서 뭐가 오고 있는지 못 봤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 그죠?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 대칭구조 여기 얘기했지만 거스프리랑도 대조되지만 처음 금화 나왔던 때 기억나세요? 랜턴 야드에서. 네. 그 아픈 분이 계셔서 교회에서 이 사람이 그거 병간호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뻣뻣해서 아침에 뭐 또 그게 있었나 보다 이렇게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사람이 누명을 쓰잖아요. 네. 그 금화가 본 적도 없는 금화가 없어지잖아요. 여기는 금화는 아니지만 처음에 금화라고 생각한 아기가 이 사람이 이거에 빠져 있는 동안 걸어 들어왔어요. 그 대칭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10과 마지막에 우리가 같이 보진 않았지만 10과 마지막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크리스마스가 됐지만 사일러스 마너가 교회에 안 간 얘기가 나오면서 사일러스 마너가 과거에는 그래도 마음도 부드럽고 그랬는데 그 기억이 하나도 없다. 본인은 또 생각이 안 난다. 옛날 생각이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에피가 우리가 리스폰스 페이퍼 쓴 사람들이 지적해줬지만 에피를 본 순간 옛 기억이 확 살아나요. 사일러스 마너가. 그죠? 우리 누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에피가 하는 작용하는 방식을 한번 보시고요. 또 되게 문학사에서 이 장면이 정말 유명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인상 깊게 보셨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금한 줄 알았는데 아이의 금발머리였던 그 장면이 정말 유명한 장면이에요. 자꾸 영화로도 또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인용할 때도 엄청 자주 인용해요. 그 뒤집히는 장면. 돈이 사람으로 뒤집히는 장면. 아이의 금발머리로 뒤집히는 장면. 그리고 돈이 사일러스 마너에게 했던 작용과 그 미치는 영향과 에피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사일러스 마너에게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이 장면과 연결돼서 엄청 많이 이해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또 기억해야 될 건 19세기 중반 소설이 나올 때는 산업화 이제 막 박차를 달고 영국이 세계 최강의 대영 제국으로 우뚝 일어섰을 때 일이에요. 돈이 막 굴러들어올 때고 사람들도 그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냥 그 와중에 이런 옛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돈인 줄 알았는데 금발머리였던 이야기를. 그 독자들한테 미쳤을 영향과 어떤 울림을 주고 싶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요. 아까 그리고 리스폰스 페이퍼 쓴 사람들이 또 잘 얘기해줬지만 신앙심이라고 하나도 없고 돈만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뭐 경외심을 느껴요. 사일러스 마너가 딱 옛날에 내가 그 믿었던 그 하나님이 뭔가 보상해 주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뭔가 그 눈에 앞에 보이는 돈 위에 모든 것에 관심이 없었던 사일러스가 뭔가 그 너머에 대한 어렴풋한 다시 감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요. 그다음에 13과 갈게요. 이것도 그 리스폰스 페이퍼 읽어준 사람이 학생이 잘 지적해줬어요. 처음에 딱 등장했을 때 귀신인 줄 알았어요. 이것도 근데 한 번 더 있었던 일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The Rainbow의 사일러스 마너가 처음 나타났을 때도 다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귀신인 줄 알았다는 건 그만큼 거기에 안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외부인. 고립됐던 사람이고 사일러스 마너는 이런 데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올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귀신인가.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여러분 돈이 없어졌을 때 가고요. 사일러스 마너가 애가 생겼을 때도 갔어요.
사일러스 마너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러. 사일러스 마너가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게 된 계기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챕터 13에 아까 얘기 잘 해줬지만, his own child 바로 알아보죠, godfrey는. 그리고 여기 나오는데 it was his own child carried in Silas Marner's arms. That was his instantaneous impression, unaccompanied by doubt. 일말의 의심도 없이, 추호의 의심도 없이 바로 알아봐요, 자기 앤줄. Though he had not seen the child for months past. 몇 달 동안 안 보면 애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엄청 커요. 특히 어릴수록 못 알아볼 수도 있는데 그걸 강조해줘요. 요만큼의 의심도 없었어요. 자기인 줄 알았어요. 심지어 멀리가 아니라 엉뚱한 사일러스 마너가 안고 있는데도 바로 알아봐요. 사일러스 마너가 아예 앤지도 몰라봤던 거랑 완전 대조돼요. 어디냐면 사일러스 마너한테 이제 사람들이 가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여자가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godfrey가 felt a great throb. 심장이 덜컹한 거예요. There was one terror in his mind at that moment. It was that the woman might not be dead.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막 되게 어떠셨어요? 우리의 godfrey가 그래도 나름 남주인공에 가까운 인물인데 서브인데 이게 도덕적으로 이게 멀리가 우리가 잘 못 봐서 그렇지만 사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치면 이게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기 부인인데 어쨌든 사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잠깐이라도 뭐 눈에 뭐가 씌어서 결혼했던 정남이가 그 다음에 떨어졌든 멀리가 그 다음에 아편쟁이라서 아는 걸 알아차려서 얼마나 실망을 하고 환멸을 느꼈든 어쨌든 자기 부인이잖아요. 멀리가 자기 결혼 반지를 끼고 있거든요. 나중에 시체가. 근데 죽었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안 죽었으면 어떡하나 걱정해요. 왜? 뭐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안 죽었으면 어떡하나 생각하. That was an evil terror. 알아요. 너레이터도. 정말 사악한 두려움인 거예요. 안 죽었으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 정말 사악한 거예요. 그죠? An ugly inmate to have found a nestling place in Godfrey's kindly disposition. 설명을 해줘요. godfrey 같이 이게 상냥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악한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정말 악한 생각인 거거든요. 정말 악독한. But no disposition is a security from evil wishes to a man whose happiness hangs on duplicity. 근데 여기를 설명해 주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 설명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강력한 비판이에요. 여러분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이중성, 속임수에 달려 있다면 이 정도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악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 이 정도는 당연하다. godfrey가 그동안 속임수를 해온 거, 숨겨온 것이 사실 착해서 우유부단해서 애가 뭘 몰라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당연히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조금 있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건 그냥 논리적인 연결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참 인간 심리 묘사를 잘했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못됐기도 하고 얄밉기도 한 게 그 아래 가면 설명해요. 누가 낸스가 하필 또 낸스가 물어봐요. 무슨 일이래? 무슨 저 애는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I don't know. 모른다. Some poor woman who has been found in the snow, I believe. 그러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이제쯤 되면. 그죠? 그러니까 대놓고 거짓말. 얼버무리는 게 아니라 이제 거짓말이 됐어요. 근데 was the answer of Godfrey wrong from himself with a terrible effort. 이제 그러니까 대놓고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힘들게 거짓말을 했어요. After all, am I certain? certain 하잖아요. 앤주 바로 알아봤는데. He hastened to add in anticipation of his own conscience. 양심에 찔리니까 너 사실 잘 모르잖아. 라고 100% 확신이 있었음에도 지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나 모르잖아. 거기서 그리고 여기 이제 재밌게 딱 대칭 구조로 하려고 무슨 일이래 안아보고 무슨 애야, 어떤 애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godfrey는 아까 리스폰스 페이퍼들 얘기했지만 관계를 끄는 거예요. 아기를 알아봤지만 끄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사일러스 마너는 붙들어요, 얘를. 그것도 막 뺏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얘기
잘해줬지만 이게 불운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이유는 이 혼자 평생 산 노총각이 어떻게 애를 다루겠어요,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운이라고 그때 이제 얘기해 준 건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네가 못 키울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고아원이 딱 이렇게 있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맡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제 좀 불쌍하니까 키워주고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럴 거니? 그랬더니 그럴 거냐고 하니까 그 전이군요. 이제 남자는 애를 못 키운다, 이게 또 강하던 때라. 이제 미스스 킴볼이 뚱뚱하신 아줌마가 그렇게 사실 안기는 싫었어요, 그죠? 애가 옷이 너무 들어오니까 자기는 이쁜 옷 지금 입었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그래도 남자가 애를 안고 있는 건 좀 그러니까 그 하녀를 불러올 테니까 남겨라 이렇게 했더니 붙들어요. I can't part with it. I can't let it go. And said Silas abruptly, "It's come to me. I have a right to keep it." 나한테 왔다. 내가 붙잡겠다. 그렇죠? 내가 데리고 있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요 다음에 이어지는 게 어떻게 할지 사실 몰랐다고 그래요. 근데 얘기를 하는 순간 얘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내가 얘를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다고 그래요. 이것도 거프리랑 반대돼요. 거프리는 애를 바로 알아봤고요. 어떡하지? 안 죽었으면 어떡하지? 얘를 어떻게든 떼어내야 될 계획이 있었던 거랑 반면에 살러스는 애가 자기한테 갑자기 생기기도 했거니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얘기하면서 자기가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데리고 있겠다.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그러니까 너무 화려한데 이제 안 어울리게 있으니까 잠깐 나가서 기다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아기가 엄마를 부르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though always clinging to Marner. 애가 이제 알아보는 거죠. 아버지가 앞에 있어요. 거스프리가 아버지잖아요. 거스프리가 또 사실 애가 알아볼까 걱정하는 장면이 있어요. 혹시라도 얘가 아버지를 알아볼까 봐, 나를 알아볼까 봐 걱정하는 장면이 있는데, 예, 애는 마르너한테 붙들리고 있어요. Apparently won her thorough confidence. 신뢰를 얻었어요. 그리고 Godfrey had come back with the boots and felt the cry as if some fibers were drawn tight with them. 애가 우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막 완전히 인간의 마음을 저버린 짐승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순간에도 Godfrey는 모른 척하는 걸로. 그래서 자기가 따라가요. 그죠? 이럴 때 사실 여러분 여기서도 느끼셨겠지만 이런 일에 그러니까 계급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거지가 파우버라고 나중에 나와요. 여자를 아무도 이렇게 알아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분이 확인이 안 돼서 이제 그냥 떠돌이 거지라고 그냥 그렇게 정리가 돼서 묻혀버리거든요. 떠돌이 거지 여자 정도의 일에 그리고 그 떠돌이 거지 여자의 사생아 아버지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의 일에 그 동네 유지께서 동네에서 제일 신분이 높은 집 장남께서 움직일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네가 가지 말고 사람 부르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닥터 킴볼은 의사니까 할 수 없지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가죠. 그래서 심지어는 미세스 윈트롭이 칭찬까지 해요. 너 어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좋으셔서 우리 도련님이 신발 다 젖으면서 여기까지 나오셨네, 막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죽은 걸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거기가 그 다음 페이지인데 여기 이제 또 거프리 그 죄책감과 그 순간 선택, 도덕적인 결정을 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모른 채 하는 걸로. 그 묘사가 되게 잘 나와요. Godfrey was too painfully preoccupied to feel a tinge of self-reproach at this undeserved praise. 아이고 우리 도련님이 어쩜 이렇게 마음이 좋으셔서 이렇게 하니까 했는데 사실 자기가 위선적인 거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가책을 느낄
새도 없었어요. 죽었나 안 죽었나? 죽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죠? 그래갖고 he walked up and down unconscious of everything but trembling suspense about what was going on in the cottage and the effect of each alternative on his future lot. 오직 이제 죽었나 안 죽었나? 죽었다면 난 어떻게 되고 안 죽었으면 어떻게 되나? 이거에 지금 관심이 가 있어서 그랬다. 근데 보세요. No, not quite unconscious of everything else. 사실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 운명이 걱정해서 다른 어떤 것도 못 느꼈다는 사실 아닌 거라는 거예요. Deeper down, 사실 의식 저편, 애써서 밀어놓은 의식 저편에는 half smothered of passionate desire and dread, there was the sense that he ought not to be waiting on these alternatives, that he ought to accept the consequences of his deeds. 정확한 판단, 도덕적으로 정확한 판단이 있어요.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지. 그죠? Own the miserable wife and fulfill the claims of the helpless child.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기도 의식적으로는 자기를 스스로 기만한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난 정신이 없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정말은 알고 있어요. 이 부인이 죽었든 안 죽었든 정말 옳은 일은 자기가 결혼했었다는 걸 인정하고 어쨌든 애가 있으니까 애에 대해서 책임을 져는 게 옳은 일이라는 것. 그게 옳은 선택이라는 걸 모르지 않아요. 모르고 싶은 거죠. But he had not more courage enough to contemplate the active renunciation of Nancy as possible for him. 용기가 없는 거예요. 도덕적인 용기가 없는 거예요. He had only conscience and heart enough to make him forever uneasy under the weakness of that forbade the renunciation. 그저 어느 정도의 양심만 있냐면 마음이 불편한 정도. 그렇게 안 할, 옳은 일을 선택할 용기는 없고요. 옳은 일을 선택 안 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할 정도의 양심밖에 없는 거예요. And at this moment his mind leaped away from all restraint toward the sudden prospect of deliverance from his long bondage. 눈앞에 자기가 걱정했던 게 걱정해 왔던 것들이 한 번에 없어질, 한 번에 해결될 것 같으니까 외면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일이 어떻게 풀리든 사실 자기가 한 거, 자기의 과거의 행동과 애에 대한 자기의 책임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럴 수도 있겠다. 아무도 모르고 이게 끝날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지금 애써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리고 내레이터가 그걸 정확하게 짚어줘요. 설명하는 척하면서. 도덕적으로 판단이 명확한 너레이터예요. 화자가. 그렇죠? 그냥 어물슬쩍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또 볼게요. 다음 페이지인데 97페이지 가면 갑자기 미래가 살짝 언급돼요. 여기 보면 거스프리가 여자를 확인하러 들어가요. 그죠? 시체를 확인하러 들어갔고 he cast only one glance at the dead face on the pillow which Dolly had smoothed with decent care. But he remembered that last look at his unhappy, hated wife so well that at the end of 16 years, every line in the worn face was present to him when he told the full story of this night. 슬쩍 보고 확인만 하고 뭘인지 확인만 하고 나왔는데 너무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서 16년 뒤에 이 밤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얼굴에 주름 하나까지 생각이 났다는 얘기. 갑자기 16년 뒤가 독자들에게 갑자기 16년 뒤에 거스프리가 이 밤 얘기를 할 거라는 걸 슬쩍 알려줬어요. 그리고 he turned immediately toward the hearth. 그리고 다시 그냥 거기 지금 이야기 중심으로 그 시간대로 다시 돌아가죠. 금방. 그러니까 애는 지금 되게 편안해요. 잠은 안 들었지만 엄마가 죽었는데 모르고 사더스 마너 품 안에서 그 보호막 아래서 편안한 거예요. And warmth into that wide-gazing calm which makes us older human beings with our inward turmoil feel a certain awe in the presence of a little child, such as we feel before some quiet majesty or beauty in the earth or sky, before a steady glowing planet or full-flowered eglantine,
on the bending trees over a silent pathway. 이걸 보고 애가 이제 편안하게 여러분 애기들 보시지만 아직 말을 못하는 애기들이 이렇게 자의식 없이 이렇게 구경하는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 시선을 묘사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널 알아본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그 동물원 원숭이나 우리 옆집 아저씨나 뭐 이 책상이나 별로 구분하지 않는 시선이 있어요.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시선을 묘사하는데 이게 이제 낭만주의적인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인데 어린이가 그렇게 쳐다볼 때 마치 그 땅이나 하늘의 아름다움을 볼 때 같이 느낀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자연을 연결하는 게 대단히 낭만주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어린애를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 가까운 순수한 존재라고 안 봤어요. 19세기, 18세기 말, 19세기 초반부터 이 연결을 짓기 시작해요. 낭만주의 시인들에 의해서. 순수하고 안 배웠다는 건 자연에 가깝다는 거고 그게 좋은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앞에서 많이 배우고 때 묻은 어른들이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그 생각 자체가 전체 그 사고방식 자체가 낭만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중세나 르네상스 시대면 애가 순수하고 맑은 존재가 아니에요. 꼬마 죄의 덩어리, 어른의 복사본. 그리고 오히려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종교적인 교리나 이런 걸 못 배웠기 때문에 아주 순수한 악의 덩어리 오히려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애를 이렇게 약간 이게 낭만적으로 묘사하는 거죠. 순수하고 맑은 그 시선 앞에서 거스프리가 심적 갈등을 또 조금 느껴요. 그렇죠? The wide open blue eyes looked up at Godfrey's without any uneasiness or sign of recognition. The child could make no visible audible claim on its father, and the father felt a strange mixture of feelings, a conflict of regret and joy that the pulse of their little heart had no response for the half-jealous yearning in his own when the blue eyes turned away from him slowly. 그러니까 여기 무슨 얘기냐면 애가 못 알아보고 이렇게 보다가 사우스 만화를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godfrey가 약간 부럽기도 약간 살루스 만화가 부럽기도 한 마음을 느껴요. 그리고 약간 후회도 요만큼 들고 그 맑은 애 앞에서 아기 앞에서 그러고 근데 여기 재밌는 거 보셨죠? 여기 꼭 이렇게 아버지라고 애 아버지라고 찝어서 안 해도 되거든요. 나레이터가 거스프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스프리가 애를 외면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하지 못하도록 기억하라고 거스프리가 지금 선택을 했다는 것, 도덕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 책임을 회피하는 선택을 했다는 걸 아주 꾹꾹 눌러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조되게 애가 아버지는 알아보지 못하지만 사우스 만화를 보죠. 거기 그 품에서 편안하고 그 보호를 받으면서 편안하고 그래요. 그리고 잠깐만요.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사실은 두 군데를 더 봐야 되는데 여기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해석이 좀 어려워요. 근데 여기 어떻게 보면 이렇게 prevarication, 그러니까 얼버무리는 것과 white lie, 우리도 다 아는 좋다고 하는 거짓말. 안 예쁜데 너 오늘 예뻐 이런 거짓말들이 사실 원래는 되게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낄 법도 하지만 그 actions have become a lie. 행동이 거짓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 정도는 별일도 아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게 얼마나 끝간데 없이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스프리가 처음에 살짝 뭐 이렇게 시작한 게 그 우유부단해서 그냥 착해서 순해서 그랬던 것 같은 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요. 맨 마지막에 가보면 되게 거스프리의 위선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인 위선에 대해서 계속 보여줘요. He would never forsake it. He would do everything but own it. 그러니까 거스프리가 계속 스스로 지금 양심의 가책을 좀 덜어보려고 내 애라고만 안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겠다라고 스스로 지금 계속
스스로에게 변명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딸려갈까봐 너레이터는 동조 못하게 딱딱 우리를 막아줘요. 티나지 않게. 보면 perhaps it would be just as happy in life without being owned by its father. 이게 거스리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라고 안 해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르고 seeing that nobody could tell how things would turn out.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이런. And that, is there any other reason wanted? 다른 이유가 필요하겠어?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버지 없이도 애가 더 잘 자랄 수도 있잖아. 라고만 했지만 사실 그걸로 양심이 달래지겠어요? 그래서 진짜의 이유가 나와요. Well then, that the father would be much happier without owning the child. 네. 이게 진심이 있고 이게 진짜겠죠. 내가 거트리가 애가 없을 때 더 행복하니까. 이게 이제 bottom line. 거프리의 bottom line. 거프리의 도덕성을 까발렸을 때 요건 거예요. 자기가 더 중요한 거죠. 도덕적인 원칙이나 다른 사람의 행복보다 옳고 그름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그 본체, 실체인 거예요. 내가 행복하니까. 애가 없어야 내가 행복하니까. 내 애라고 안 해야 내가 행복하니까. 그게 이제 진정한 이유인 거죠.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질문 있나요?